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뒤 이야기 나누겠고요. 먼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선 김 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결혼도 있었고 또 예. 조사도 있었고 예.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법제상 이것이 무슨 정치자금처럼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봉투로 주고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적어도 5억 원가량이 빈다는 이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해명을 좀 살펴보면요.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입으로 저 정도 연배 의원에겐 통상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숫자를 다 공개하겠다면서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출 내역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저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김 후보자 설명이 충분한 납득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저기 이제 그래프 있지만 화면에 있지만 일단은 재산이 2020년과 2025년도 비교하면 거의 한 8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추징금 6억 2천 또 생활비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금 기부 저것만 하더라도 이제 10억 5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합치면은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뭐냐 했을 때 저 5년 동안 세비가 이제 5억 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갭이 한 13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후보자가 했습니까? 기타 소득이 있다, 즉 강연이라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안 내니까 연말 정산 자료를 보니까 강연 등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5년 동안 1,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이 안 되니까 나온 게 바로 좀 전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2번째 결혼도 있었고 또 뭐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있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어떤 자료라든지 이렇게 정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절대 저런 금액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결혼은 아니고 2번째 결혼에 사람들이 부주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또 2번째 조사인 경우에 이게 이제 장인 이제 빙부상인데 과연 빙부상이 저렇게 수입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보통 출판 기념회 가면 보통 5만 10만 원 내는데 제가 볼 때 몇 억씩 출판 기념회 수입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금액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또 그게 그렇다 하면은 뭐 6억이나 되는 돈이 그러면 집에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공짜 재산 신고할 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공짜 윤리법에 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지금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위 취득 문제 또 아들 등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거짓 해명 내지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김민석 후보자는 축의금을 뭐 사양한다고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뭐 18억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던 대로 뭐 합치면 주요 지출이 6억 2천만 원, 추징금 6억 2천만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 기부 2억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좀 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만일 경조사비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거액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민석 후보는 수입을 그 해에 다 쓰면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억 자산가인 주진우 의원은 빚을 갚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런 수입이 있었을 때마다 저는 그 해에 아마 뭐
그 집에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데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하이를 그 해명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 해 다 소비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명이 전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출판 기념회나 이런 재혼이나 그 장례식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 1억 원을 넘는 그런 수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한번 청문회 때도 나왔었어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때 재산 증축과 관련돼서 한 3억 원 정도의 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세균 후보자가 그 두 분의 자녀가 한 번씩 결혼했었거든요. 그때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축의금이 들어섰다고 해명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납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축의금을 한번 하게 되면은 자녀의 결혼이나 본인의 결혼이 됐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고 출판 개념에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진우 의원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돈들, 출판 개념에 때 들어오는 돈들 전부 다 보고하고 전부 다 양성화시키자 이런 법안 발의해 보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발의하는 10명의 동의도 못 받아낼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주진우 의원처럼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아닌 이상 그런 출판기념회나 본인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이 생활비나 이런 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부풀려 가지고 뭔가 불법 정치 자금을 쓴 것이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에서도 보면은 빚이 있지 않았습니까? 빚을 갚는데 대부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는데 본인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쓴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인사청문회 때 과정 속에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언제 대략의 얼마 돈을 받았고 어느 정도 갚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저희가 더 궁금한 부분은 주진우 의원이 좀 이런 부분을 의혹 제기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결혼식이라든지 빙부상 아까 저희가 봤던 부분들 출판 기념회 대부분이 좀 연말에 이루어졌는데 이 돈을 받았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다 쓰는 게 좀 말이 되느냐 이런 의혹 제기였거든요. 저도 그 한 학자금 대출 조금만 있었을 때도 한 100만 원 정도의 목돈만 들어와도 바로 그 빚 갚는 데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있었던 결혼식 그때 얼마가 들어왔고 그 정도의 돈을 바로 비탄감은 대부분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 설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이 조금만 더 있으신다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럴 거면 주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추천해서 청문회 해보자고 맞받았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자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하니까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총리에서 나아가서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다름 아닌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박 대변인님, 이 글을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의 SNS에 공유를 했다가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거다. 국민 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를 얻으시길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왜 삭제했을까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면은 총리가 이제 인사 제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을 해서 실제 검증 때 올려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SNS를 올렸던 것 같은데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황급하게 부랴부랴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어설프게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전 한편에 블랙 코미디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엔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입니다. 검증을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외려 후보자가 그 수사에 몰리자 검증위원을 검증하겠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본말전도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출판 기념회도 뭐 그럼 야당도 다 그렇게 편법 저지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뭐 야당이 실제 검증을 받았을 때 그런 의혹이 나온다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김민석 후보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편법이 뭐 야당도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예.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다른 범죄 의혹을 자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뭐 부채를 갚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실제로는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그런 억 단위의 그런 채무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부채들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채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출판 기념회 등으로 몇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왜 이 돈은 갚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몇억 원을 그렇게 다발로 집에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빌더라도 뭐 장롱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런 예. 부분들은 소상하게 해명을 못한다라고 하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출범부터 오점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소상한 해명 혹은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법무장관 이야기까지 나온 건 한번 검증 대상이 돼봐라 이런 의미죠. 이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공안 검사였단 사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진우 의원은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았다. 반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의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성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아니라 주 의원을 검증할 듯한 그런 분위기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주진우 의원한테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상하게 프레임을 돈 많으면 문제 제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70억이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진우 의원이 뭐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이제 증여를 받았잖아요. 증여세 어떻게 냈습니까? 증여세 누가 냈죠? 그거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증여세 누가 냈는지. 예. 두 번째, 재산 많은데 뭐 재산이 적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금성 자산도 있는 것으로 재산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무가 있죠? 현금이 수억 원이 있으신데 왜 채무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궁금하잖아요. 본인은 국회의원이세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제기하는 게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가지고 본인도 좀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본인의 재산 과정을 형성 과정 이런 걸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어떻게 70억 재산을 갖고 계시는 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타당한 저는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검증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 예컨대 뭐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공안검사 출신이나 이런 부분도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어떻게 증식이 됐는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무를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도 공직자고 국민의 검증의 잣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발목 잡기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때 민주당이 좀 어떻게 했었는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30여 년 전 사망한 부모 부동산 거래 내역에 또 1970년대부터 받은 봉급 내역 등 총 1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청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창피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두고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너무 야당 역할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여당이 아직 좀 낯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역할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서 국민과 야당 의원들을 납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니까 과거 자신들의 행보가 이렇게 되려 발목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가당착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정작 과거 총리 청문회에서 1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정작 100건에 대해서는
발목 잡기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한 것이 10건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10%도 답변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아까 주진우 의원의 증여세 의혹을 제기를 하셨지만 주진우 의원은 SNS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했는데 예. 아니, 검증위원들도 입증을 하는데 후보자가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피고인이 판사의 자격을 지금 따지고 드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검증 대상은 김민석 후보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만큼 촌극이 없다. 이 사실을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랭킹 시작부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없이 열릴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여야는 서로 내 탓 공방을 하면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던데 최 교수님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증인 채택을 하면서 전처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전체 이런 분들을 채택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합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또 다른 사람을 증인 채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합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야지. 아니 전처까지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겠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증인 채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합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걸 증인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양보하고 상식적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다 해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여세 누가 냈어요? 누구 돈으로 냈어요? 그건 증명이 안 됐어요. 증여세 낸 것만 나왔지. 그것도 해명이 안 나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지금 관련해서 고발이 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지금 배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관련한 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